효심이 깃든 문화재, 정조 능행길을 따라서 과거의 향수를 부르는 고즈넉함, 오는사. 정조는 조선 후기 임금 중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왕이다. 조선 후기 문화, 기술, 상업, 어느 면에서 보아도 정조 시대만큼 뛰어난 발전을 이룩한 시대가 없었다. 조선만의 자체적인 근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부 또한 정조 시대에 이루어졌다. 이처럼 찬란한 시대를 꿈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렸던 정조였지만 그 시작과 끝은 좋지 못했다. 정조가 태어난 1752년은 할아버지 영조가 집권하던 때였다. 노론의 힘으로 왕이 된 영조는 노론과 함께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었고 이를 견제하는 소론은 노론과 힘겨루기에 한창이었다. 이 두 거대 세력 가운데 정조의 아버지는 소론을 택한다. 결국 권력 싸움에 참패한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한많은 생을 마감한다. 이때가 정조의 나이 고작 10살이었다. 후에 왕이 된 정조는 이때 죽은 아버지를 잊지 못해 매년 능행길에 올라 아버지를 추억했다. 그런 그가 매년 쉬어가던 객사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온원사이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에 자리한 온원사는 정조가 한강을 건너 처음 마주하는 객사 건물이었다. 처음 이곳에 객사가 자리 잡은 것은 조선 초기이고 건물은 인조 27년인 1649년에 건립되었다. 평상시에는 관리들이 업무를 보는 행정기관으로 사용되었고 외부 관리들이 마을에 들렀을 때는 숙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온원사 입구에는 600여 년의 수명을 자랑하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안으로 들어서면 기다란 건물이 한 채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온원사다. 본체는 정면 3칸 건물이지만 동원과 서원이 각각 3칸으로 본체에 이어져 있다. 본체가 좌우 건물보다 약간 높게 지어져 있어 전형적인 객사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건물이 온원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정조 14년인 1790년부터다. 당시 혈융원에 참배하고 돌아오던 정조는 이곳에서 하루 묵어가기로 한다. 주위를 바라보던 정조는 경관이 아름답고 몸이 편안하다고 하여 온원사라 이름 짓고 매년 이곳을 거쳐서 능행길에 오른다. 온원사 본체의 가운데 앉아서 주변을 돌아보면 절로 감탄이 나온다. 은근하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온원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광경이다. 정면에 우두커니 서서 온원사를 내려다보는 은행나무는 물론이고 뒤편으로 뻗은 산자락은 웅장한 기운을 품고 있다. 전체적으로 녹음이 우거져 자연 속에 들어온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이다. 고요하고 은은한 풀빛 냄새에 취해 있다 보면 저절로 과거를 추억하게 된다. 이곳을 거쳐갔을 수많은 관리들의 인생,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자신의 인생, 그리고 앞으로 이곳을 방문할 후손들의 인생. 온원사에서는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추억이라는 이름에 알 수 없는 향기가 물씬 풍겨온다. 녹음에 둘러싸인 온원사에 방문한 정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억을 추억했을까? 아버지를 죽인 할아버지를 원망했을 수 있다. 아니면 조금 더 유순하고 복종적이지 못했던 아버지를 원망했을 수도 있다. 뒤주에 갇혀 살려달라 울부짖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무엇보다 정조는 당시 그 비극을 막을 힘과 용기가 없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했을 것이다. 온원사에는 그런 힘이 있다. 과거의 추억이 되살아나고 자신의 앞에서 춤을 추는 듯하다. 비록 비극적이고 숨기고 싶은 과거이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과거이고 추억이기에 정조는 매년 이곳을 찾았을지도 모른다.